통계자료 분석하기 7강. 자, 사회문화 시간에도 이제 사회문화라든가 여러 사회탐구 과목에도 통계자료가 나오잖아. 그렇죠?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그 통계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데, 자, 요 통계자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자료 출제 의도는 첫 번째가 어떤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겠죠. 일단 통계자료는 수치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 통계자료를 던져주는 이유는 이 친구가 말하자면 수리적인 분석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이야. 근데 왜 수리적인 능력을 평가하느냐? 문과인데 요즘 문과 경제 경영만이 아니라 사회학 그리고 그 심리학, 정치학 이런 데서 수리적인 분석 능력이 필요해요.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서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고 들어와야지만 융합적인 어떤 그 학습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통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사고력 평가. 자, 뭐냐면 단순하게 수리적인 분석 능력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사회 현상의 그 원인과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통계자료를 주고서. 그러면 수리적으로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 수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인을 진단하려면은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 능력이 또 필요하거든. 사회 구조적인 그 인식의 능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말하자면 결합되고 통합되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지. 두 가지 측면들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통계자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이야, 맥락. 맥락이란 뭐냐면, 맥락이란 이런 거지. 자, 10살 이하의 연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 나왔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좀 웃긴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게 나왔어. 가십, 말하자면 이제 재미로 쓴 기사인데 왜 더 오래 사느냐? 첫 번째, 젊은 여자와 사니까 더 오래 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젊은 여자한테 젊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더 오래 산다. 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 참, 그래서 보다가 웃고 말았는데, 맥락이란 뭐냐면 어떤 사건 이면에 흘러가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 왜 오래 살아? 10살 이하의 연하 여성들과 결혼한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7년 정도 더 오래 산대. 일반적인 남성보다. 자, 뭐냐면 10살 이하의 연하 여성들과 결혼한 남자들은 보통 어떤 남자들이지?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성공한 남자들이 많지요. 그렇지? 응? 한마디로 잘 사는 놈이 오래 사는 거다라는 거야. 결국 평균 수명은 소득에 비례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근데 거기에서 수치에만 주목하면 또 안 되는 거지. 10살? 7년도 오래 산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살 이하의 연하 여성들과 결혼한 남자들은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 그치? 보면 헐리우드 보더라도 막 20, 30세 이하의 연하 여성들과 결혼한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 배우들이 잘생겨서 그렇다. 야, 실제로는 아무리 잘생겨도 30살보다 더 많은
너 50살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어? 아니요. 그치. 근데 그 사람이 막 조단이네, 막 재산이. 한 2, 3천억은 줄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어? 그런 거잖아, 말하자면.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고. 그러니까 결국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다. 맥락을 매우 중요시하는 게 필요하고. 자, 두 번째. 통계자료 이야기.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 자, 통계란 수의 나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논술고사에서 어떤 통계자료가 나오는 것은 특정 주장이나 이론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야. 제시문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돼. 분명히 제시문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입장의 논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수치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노력해야 돼. 자, 거기 보면 일단 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명히 반영하죠. 그렇지? 자, 그리고 사회 현상은 사회 변화로 이어져. 꼭 생각이 될 게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회 변화의 원인, 그 사회 변화 자체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들을 갖추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일반적인 원칙들 보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것. 통계 자료는 출제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이걸 왜 던졌을까? 알았죠? 두 번째, 사회 현상과 변화를 나타내니까 그 내용과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자료를 봤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 왜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길까? 잘 먹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더 관리 잘 받겠지, 그치? 간단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생각이 될 게 소득 말고 다른 변수가 뭐가 있을까? 건강에 미치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 건강에 미치는 다른 변수, 영향을 미치는. 평균 수명에. 넌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 어떤 건 유전. 부모, 형제, 자매 전부 다 암에 걸리네. 안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유전. 생활습관. 흡연하고 음주하고 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어? 밤새 오락하고 생활습관. 그렇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꼭 소득과 평균 수명의 관계다. 그럼 다른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거기 나온 것처럼 일단 절대적 수치만이 아니라 상대적 수치를 봐야 된다. 넌 1등급이 몇 퍼센트까지야 지금? 수능과 내신에서 1등급이 몇 퍼센트? 1등급이 몇 퍼센트? 2등급은? 11%. 3등급은 23%야. 중요한 건 말이야. 여기서 상대적 수치와 절대적 수치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 4%네. 100명에 4명이네. 그러면 당연히 300명에 몇 명이야? 12명이야. 많을수록 1등급 받기가 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쉬워지지. 1000명에 40등 안에 들어가는 게 100명에 4등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가 있어요. 모집단 자체가 커질 때.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 수치와 상대적 수치를 다 같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수치가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야. 변화해. 그렇죠? 이 변화하는 내용이 중요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 근데 그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변화의 지점.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 왜 중요해? 증가도 왜 감소하지? 감소하는 원인이 있겠지. 그치? 자,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그 원인을 꼭 찾아줘야 돼. 급격한 변화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리고 변수들과 꼭 생각해야 될 게 변수들의 관계. 딱 통계자를 보면 변수가 뭐지?
그럼 그 변수의 관계는 어떨까? 변수의 관계를 꼭 살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변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소득과 수명.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지. 근데 이때 생각해 너 확통 배우지, 그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 소득과 평균 수명 어떤 게 독립변수야? 독립변수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않았어? 독립변수는 독립되어 있잖아. 종속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거야. 독립변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 종속변수는 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응? 그러니까 평균 수명과 소득, 평균 수명이 독립변수야. 소득이 종속변수. 평균 수명은 소득에 비례한다. 알겠지? 자, 학력과 소득. 어떤 게 독립변수일까? 둘의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같아. 비례해 안 해? 학력. 고졸이냐 대졸이냐 소득 비례하지, 그치? 어떤 게 독립변수야? 학력 수준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게 독립변수이고 어떤 게 종속변수인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비례인가 반비례인가 논리적인 관계를 꼭 찾아봐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통계자료 분석의 이제 원칙 3가지 한번 따져보겠어. 첫 번째. 자, 거기 77페이지에 수치를 보지 말고 먼저 예측하라. 자, 일반적으로 말이야. 수치를 보지 말고 먼저 예측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도가 담겨져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 변수와 변수만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이 독립변수이고 어떤 것이 종속변수일까를 보고서 둘의 관계를 먼저 예측을 하고 읽어봐. 잘 볼까? 자, 거기 표를 보면 한국외대 기출. 다음 표의 내용이 아래에 제시된 형벌에 대한 관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오. 자, 그래서 범죄의 수준,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흉악하지 아니한가지, 그치? 두 번째, 형의 범위, 어떤 게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일까? 범죄의 수준일까? 형벌의 범위일까? 독립변수가 뭐야? 그래, 범죄 수준. 한마디로 형의 범위는 범죄 수준의 어떤 관계일까? 봐봐. 범죄 수준이 높아지면 형의 범위가 늘어나 줄어들어. 그러니까 형의 범위는 범죄 수준에 비례한다. 자, 우리가 이제 딱 예측할 수 있지. 두 번째 밑에 거 봐봐. 범죄 전력 분류와 형의 범위. 범죄 전력이란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얼마나 많으냐야. 많을수록 지금 형의 범위가 늘어나니 줄어드니. 범죄 전력이 더 중대해지면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지. 중대하다고 그랬잖아. 범죄 전력이 중대하다. 그러면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거야. 많이 저질를수록 어때? 형의 범위가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대 문제는 예측을 했지, 그치? 첫 번째 뭐냐? 형의 범위는 범죄 수준에 비례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의 범위는 무엇에 비례한다? 범죄 전력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치요?
두 가지야.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런 말이야. 좀 어려운데. 이 두 가지 내용 분석을 했더니 이거지, 그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문제가 다 아래에 제시된 형벌에 대한 관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해 보시오야. 자, 형벌을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관점.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리다. 공리주의적 관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볼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역으로 말이야. 이 공리주의는 쾌락을 양으로 셀 수 있다고 본 거야. 쾌락이 3이다. 쾌락이 7이다. 쾌락이 선이잖아. 그치? 쾌락이 선이면 악은 뭘까? 고통이지. 쾌락이 선이면 고통이 악이야. 범죄는 상대방에게 쾌락을 줘, 악을 줘. 고통을 줘. 고통을 주지.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관점, 최대 다수에게,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면은 말하면 이게 좋은 건데 말이야. 형의 범위는 내가 너 절도는 이런 거잖아. 희선아, 너 저 잠깐 봐봐. 뒤쪽 봐봐. 그럴 때 너의 물건을 싹 집어가면 절도야. 고통스럽지요. 뭔가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이제 너를 불러다가 막 때리면서 내놔 막 때리고 뺏어. 고통이 더 클까 작을까? 쾌락이 더 작은 거지, 그렇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또 이것도 연결이 돼 있어.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니까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지. 두 번째, 형벌을 사회 정의 실현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보는 관점. 응보론적 관점이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줬어. 자, 너한테 샤프 펜슬을 하나 훔치는 거하고 국민들 세금을 100억으로 꿀꺽하는 거하고 어떤 게 정의에 더 부정의한 거야? 정의롭지 않은 거. 더 정의롭지 않은 거. 내가 살짝, 너 안 볼 때 살짝 몰래 들고 와. 근데 장관이 100억을 헤쳐먹었어. 그치? 그게 더 부정의하니까 어떻다고?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야. 알았어? 자, 두 번째. 통계 자료가 지니는 눈속임을 파악하자. 통계 자료가 가끔씩 이제 전제하는 것이 트릭을 좀 쓸 때가 있어. 그 트릭을 파악하는 게 좋아. 자, 요 문제 풀어봐봐, 지금. 네가 풀어봐봐. 서울대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어요 하지 말고 아주 쉬운 산수야. 쉬운 산수니까. 일단 보면 검사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 문제는 분명히 트릭이 있는 거야. 검사 그 발병률하고 그리고 검사의 오차율이 나와 있지, 그치? 발병률은 0.1%, 그쵸? 그러면 검사 대상자가 1000명이야. 그러면 발병률이 0.1%라는 것은 실제로 그 보균자는 몇 명인 거야? 한 명이지, 그치? 한 명. 발병률이 0.1%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오차가 몇 %라고? 5%지, 그치? 검사를 받았어. 근데 실제로는 말하자면 에이즈 바이러스를 지니지 않고 있는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5%라는 거잖아. 그 5%가 몇 명인 거야?
5% 몇 명이야? 1000명 중에. 50명이지. 5%, 1000명. 검사 대상자가 1000명이야. 1000명의 5%니까 50명이지. 5% 100명이 5명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 복균자 1명, 그리고 복균자가 아닌데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양성으로 판정받는 사람이 몇 명? 실제로 이 사람은 무조건 양성이 되는 거지. 복균자니까 양성 판정을 받을 거야. 근데 양성이 아닌데도 양성으로 판정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5%. 50명이 판정되지. 그치? 그 전체 하여간 양성 판정 받는 사람이 몇 명이야? 양성 판정 받았어, 안 받았어? 양성 판정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았지. 그럼 몇 명이야? 51명이지. 그렇지. 51명. 그렇지, 51명.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답률에서는 제시문의 정답이 2% 이하인 이유와 그 95% 이상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그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양성을 판정받았을 때 실제로는 5%, 자, 그 확률은 얼마냐? 내가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잘 봐봐, 여기서. 몇 명이야? 51명이지. 51분의 지금 몇이야? 양성 판정 사람 1명이잖아. 이거는 몇 퍼센트야? 2%가 안 되지. 50분의 1이 1%거든. 그러니까 2% 이하가 되죠. 그렇죠? 2% 이하. 근데 사람들은 왜 95% 이상이라고 하느냐? 왜 95% 이상이라고 할까? 거기서 95%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오차율을 생각하지 않고 발병률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여기서 여러 가지 트릭들을 잘 좀 모두 감안하면서 풀어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어디에만 주목하냐면 발병률 또는 이제 오차율만 주목하는 거야. 5%라고 하니까. 알겠어? 자, 세 번째 원칙. 주어진 자료가, 오른쪽에 봐봐. 주어진 자료가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분명히 말이야. 통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들이야. 상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1번에서 봤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예측해 봤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가끔씩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예상했는데 그 예상과 통계자료의 수치 분석 결과가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벗어나는 이유를 찾아줘야 돼. 왜냐면 그것이 바로 누가 묻고자 하는 거냐?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야. 자, 밑에 거 봐봐. 중앙대 문제인데, 아래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한 것을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시오. 자, 그러면 주요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 및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이런 그래프에서는 말이야, 그래프가 나와. X축, Y축. 그럼 어떤 게 독립변수야? X축과 Y축 중에서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까? 일반적으로. 너 함수 보면 함수가 대부분 다 어때, 함수가? Y는 뭐야? 함수는 대부분 다 Y는 AX 아니야? 그치? 그러면 Y 값에 따라서 X가 변해, X 값 따라서 Y가 변해.
y값에 따라서 x가 변하는 거야? x값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야? x값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따라서 변하니까 x가 영향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그 주는 거지. 그래서 x가 독립변수야. 그러니까 지금 x축이 뭐야 지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요게 독립변수. 그리고 합계 출산율. y축이지, 그치? 요게 종속변수.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은, 자, 선생님 쳐다봐봐. 주목. 합계 출산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례할까? 아니면 반비례할까? 그냥 너가 상식으로 생각해봐. 여성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가할수록 애를 더 낳을까? 더 적게 낳을까? 일반적으로 출산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반비례한다가 일반적인 상식이거든. 직장 사는 게 덜 나을 것 같지, 그치? 근데 잘 봐봐. 그래프는 지금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비례관계야. 이게 우측으로 그래프가 우측으로 올라가면 비례야. 자, 잘 봐봐.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는 거잖아. 오케이? 비례관계. 지금 어때? 비례관계지, 그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를 찾아달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자, 근데 고출산 국가 봐봐. 고출산 국가가 어떤 나라가 있냐? 대표적인 나라 세 나라만 꼽아봐. 고출산 국가. 대표적인 큰 나라만 뽑아봐.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 좋아. 그리고 저출산 국가는? 일본. 또. 자, 거기서 독일. 그치요? 또. 너 말이야, 지구에 어떤 외계인들이 찾아왔어. 응? 소개해야 돼, 지구를. 자, 지구라는 행성에는 약 200개의 나라가 있는데 주요 나라 중에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위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여기 G7이야, G7. G7이라고 해서 경제력이 큰 나라 7나라 얘기할 때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하나라 어딜까? 맞춰봐. 3번 얘기해 줄게. 5번 줄게. 자, 여기 봐. 어떤 나라?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니야. 아니에요? 자, 한번 썼어. 몇 번 얘기? 4번 남았어. 몰라? 여기 없어. 너 근데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 잘 사는 나라, 깨끗한 나라. 인구는 적은데 국토는 인구가 적어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국토는 매우 큰 나라. 캐나다야. 7나라가 G7이야. 알았지? 자, 이 세 나라지, 그치? 재밌는 거는 복지가 미국하고 영국 별로 잘 안 돼 있어요. 일본, 독일에 비해서. 사회복지가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 말고 다른 거. 근데 사회복지다. 근데 사회복지가 미국이 안 좋아.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안 좋다고 볼 수 있어. 영국도 그렇게 좋지 않아. 일본, 독일 좋단 말이야. 다른 요소가 뭐냐? 근데 잘 봐봐. 이 세 나라들은 어떤 나라야? 공통점이 또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이씨, 저기는 후진국이야? 아니요. 왼쪽이요?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나라들이에요. 아,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불러. 선발선진국. 먼저 시작했다 이거야. 여기는 뭘까 그러면? 그래. 아, 똑똑해.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가 이렇게 명료하지요. 어? 딱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는 말이야. 그 먼저 산업혁명, 자 시민혁명도 거치고 산업혁명도 먼저 시작됐어. 여기 시민혁명이 없었어. 산업혁명이 늦어.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경제, 자 정치와 경제가 동시 발전해. 여기는 경제만 발전하고 정치로 민주화가 늦어. 정치로 민주화가 늦어서 다 독재국가가 된단 말이야. 알지? 일본 군국주의,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다 독재국가야. 지금 여기서 저출산국가, 우리나라 독재국가였어 아니었어? 과거에 독재국가였지. 자, 여기 스페인, 프랑코라는 애가 30년 넘게 통치하던 곳이야. 다 독재국가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나라들은 정치로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권리를 먼저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먼저 없어지는 나라야.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이런 것이 나중에 이 나라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사라져. 가부장적인 국가야. 가부장 국가란 뭐냐면 가부장이란 아버지인 남자가 가족의 짝 먹는 거란 말이야. 이 나라들은 다 뭐냐면 가장처럼 독재자가 아버지라고 다 불려. 박정희,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거든. 여성들이 희생하고 이런 풍토가 아직 있어서 아직도 가사를 도와주지 않고 육아도 분담하는 정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그 부담이 다 돌아가지. 애 낳고 싶겠어.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얘기해 주라는 거지. 이 문제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 그래도 자, 말하자면 복합적인 그 역사와 사회 현상에 대한 것들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다. 알았죠? 여기 81페이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논제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문제 1. 제시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정말 그 결혼에 대한 것들이 매우 많지, 그치요? 자, 그럼 네가 이걸 한번 쭉 분석을 해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통계자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읽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현상의 원인을 또 읽어내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춤은 줄 테니까. 자, 그 표 1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가 어떻게 돼? 결혼 건수가, 혼인 건수가. 현재 사회 현상. 일단 전체 혼인 건수가 증가해, 감소해? 혼인 건수가 감소하지, 그치? 자, 그런데 말이야.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거야. 초혼 감소, 그치? 재혼은 증가하고 있지, 그치? 그렇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재혼에서 말이야. 남자가 재혼이고 여자가 초혼인. 넌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예상을 하면 남자 재혼, 여자 초혼하고
남자는 초혼인데 여자가 재혼하는 거하고 넌 어떤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냐? 그치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더 많아? 그치요? 남초 여자가 더 많지, 그치? 요즘 특이하지, 그치, 이거? 지금 계속 그렇더라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이 증가하죠, 그치? 여기서 잘 보면은 일단 한남 외녀가 한남 외녀 그리고 한여 외남 있잖아, 그치? 건수는 어떤 게 더 많아? 한남 외녀가 더 많지, 그치? 한국 남자, 외국 여자가 한국 여자, 외국 남자보다 많잖아. 그런데 증가율은 어떤 게 더 높아? 한여, 그치? 그렇지, 그치? 요게 지금 이 표현에 나타나 있지.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섭외현상은 요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냐? 이 공통적으로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국제 결혼이 증가하는, 그치요? 전체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너 하나 물어볼게. 사랑만 한다면 외국 남자랑도 결혼할 수 있다. 아니야? 사랑만 한다면 이혼한 남자도 괜찮다. 사랑만 한다면 할 수 있다? 제 생각. 네 생각이야, 네 생각. 저는 별로. 좋아. 그러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 결혼 꼭 해야. 자, 원인이 뭐야? 이런 것의 원인. 지금 너한테 물어봤잖아. 벌써 나와서 답이. 원이요? 국제결혼 증가하는 원인. 국제결혼이요? 뭐 다 똑같아. 재혼이 증가하는 원인.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잖아. 자, 국제결혼 증가하는 이유.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 그렇죠?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예전에 보면 그래도 100에 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10몇 년 전에 보면 100에 한 애들, 젊은 애들 6, 70은 하겠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여자애들은 거의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꼭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지? 네. 자, 가치관이 변화한 거야. 거의 모든 사회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야. 근데 가치관의 변화는 너 저거 배웠지?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네. 문화지체 현상이 뭐야?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이게 빨리 변하는데 사람의 생각들이 못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바뀐 거야 벌써. 그래 안 그래? 그럼 왜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 자, 분명히 가치관 결혼 변화 맞지, 그치요? 자, 그러면 혼인들이 주는 이유는 뭐냐? 특히 초혼이 막 엄청나게 줄잖아. 초혼이 줄어서 그 건수가 주는 거 아니야, 그치?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3포 세대, 5포 세대 막 들어봤잖아. 너 백수랑 결혼할래? 아니요. 내가 백수인데 결혼할 생각을 갖겠냐? 그럼 뭐야? 청년 싫어. 원인이 아니야. 취업들을 못하니까 결혼 늦어지거나 못하는 거지, 맞지? 늦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청년 싫어.
자, 이런 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이런 것도 증가율, 한여 외남이 늘어나잖아. 자, 일단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이유도 어떤 게 있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벌어먹고 살아. 여성 사회 진출 증가. 맞죠? 그렇지? 예전에는 취집이란 말 들어봤어? 취집? 취업 대신에 시집 간다고. 왜냐면 집에서 안매가 살려준단 말이야. 친정에서. 알아. 그게 남편 만나가지고 취집이라고 그랬다고. 지금도 이제 그런 말 아직 남아있는데. 취업 대신에 시집이야.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내가 초등학교 교사야. 뭐 남한테 뭐 내가 꼭 남자한테 그런 것 때문에 눌려 살 필요도 없고. 아이 뭐 15년 그런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내가 산다. 있어 없어? 응? 너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말하자면. 그치? 지금 재혼이 증가하네. 재혼은 왜 증가하는 거야? 가치관의 변화이기도 한데 재혼하려면 뭘 해야 돼? 아니 재혼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재혼을 하려면요? 재혼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재혼을 하려면 다시 결혼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재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이혼해야지 재혼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어? 이혼이 증가한 거지. 재혼이 증가한 거는. 그치? 어?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건 이혼 없이는 안 돼, 거의. 사별하기 전에는. 근데 사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젊어서 그렇게 많이 죽겠어. 재혼 증가의 원인 중에, 자, 이혼이 증가하는 거 맞아, 틀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또 다 걸려있지. 응? 원인이 정말 많잖아, 그렇지? 또 뭐가 있을까? 국제결혼이 막 증가하는 이유는 뭐야? 국제결혼이 왜 증가할까? (70년대는) 왜 국제결혼을 못했어? 너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하려면 뭘 해야 돼? 아니, 결혼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예전에 70년대에 만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야? 세계화. 소개팅은 예전에 못하잖아, 하고 싶어도. 70년대에는. 그치? 통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지. 세계화로 이런 일이 된 거 아니야?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게 또 만나고, 그치? 세계화 분명히 맞지? 어? 입체적으로 생각해. 입체적. 예전에는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했어요. 40대 돼가지고 도시에 막 그 노처녀들 막 연결해주고 막 그랬는데 잘 안 가잖아. 농촌으로 안 간다 이거.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야? 캄보디아 가고 베트남 가고. 그리고 너가 이름 똑같네. 김희선이 밭을 메고 정우성이 택시 운전사라는 우크라이나로 가고. 이제 그러는 거지. 세계화. 맞아, 틀려. 재밌는 게 결혼은 말이야.
아직까지도 좀 저런 게 있어.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여자들이 너무 스펙이 좋잖아? 그럼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해. 자, 예전에 보면 결혼이 말이야 이런 거야. 1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스펙이 남자, 여자, 또 1, 2. 자, 따져봤더니 결혼 전문 회사에서 남자는 어떤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제일 결혼을 못하느냐?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당연히 스펙이나 모든 게 떨어진 여기야. 근데 여자는 의외로 여기가 결혼을 제일 못하더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원하지 않아. 여기로 가는 거야. 자기가 좀 편하려고. 내가 의사야. 잘 나가는 의사야. 30대 중후반이 되지 이제. 옆에 똑같은 내 동기가 있어. 여자애가. 30대 중후반의 의사야. 여자 의사. 잘 안 만난다는 거야. 젊은 여자만. 그래서 골드미스라고 들어봤지. 돈 잘 버는 이제 나이 든 여자들이야. 나이 들었다 그 결혼 안 한 여자들. 왜 발생하냐? 그렇게 막 변호사 막 되려고 막 공부해 30대 중반에 막 좀 잘 나가는 판검사가 되거나 막 아까 의사가 됐는데 결혼하려고 보는데 자기 또래 주변은 대부분 다 결혼하거나 결혼 안 한 애들은 자기를 바라지 않아. 그치?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그 판검사, 의사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여자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못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고 베트남 가는 거야. 자, 키가 여자가 175야. 그럼 만나기가 힘들어, 남자를. 제한돼 있어. 173을 만나기 어려워. 163이다. 그러면은 170도 만날 수 있는, 키가 좀 여자가 작다. 그럼 만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치?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남자들이 173이 여자 175를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 모든 게 상대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치? 여자 178이 이뻐. 쉽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보다도 만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더 준다. 그래서 항상 상식에서 출발하면 안 돼. 상식적인 사고에서 머무르면 안 돼. 출발은 거기서 해야 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자, 요걸 보고서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에 굵직굵직한 것. 근데 이 여성의 사연실이 증가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난 거야. 알지? 남자들이 취업을 못해. 그래서 여혐이 생기는 거라고. 선생님이 2년 전에 연대고대 보낸 애들, 남자애들 이렇게 22살이지 이제. 걔네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짜증난대. 자기들은 혜택 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자기는 군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동기들은 막 대단한 공부하고 막 그런다고. 자기들은 받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 피해의식들이 크더라 이거야. 자, 문제 보자 이제. 자, 문제 2번. 표 1, 2, 3의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 이것이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을 끼칠까?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쭉 이어지는 거야. 결혼을 적게 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 좋아. 저출산. 자, 그리고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는 게 뭐지?
그치? 자, 그리고 국제 결혼이 막 늘어나네. 뭐야? 어떤 일이 벌어져?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지, 그치? 어?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잖아. 이런 영향을 받지.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 어떤 갈등이 생겨날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그 남녀 갈등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결혼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은 안 그런데 일배 알지 너? 여자애들도 일배가 있나? 알아? 아는 애 있어? 남자애 있어? 하여튼 중학교 때 있었어? 걔 어땠는데? 되게 말을 좀 그렇게 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역사 선생님이 좀 엄격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애 있으면 데려오라 해가지고 데려간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맞았죠. 맞았다고? 때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러니까 몇 번을 그러니까 경고를 해줘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알겠는데 그거를 다른 애한테 전파시키지 말라고 막 그렇게 몇 번의 경고를 했는데 막 걔는 계속을 한 거죠. 막 되게 한 5번 넘게. 무슨 얘기를 해 주로? 저는 못 들었는데 애들 말로는 저도 잘 내용은 몰라요. 근데 아무튼 듣기 껄끄러운 얘기를 좀 한다고. 일단 일배는 일단 과거 출발은 어떤 애들이 일배라고 하냐면 좀 이런 표현을 단정지어서 할 좀 그런 애들 많았어. 사회적인 루저들. 그러니까 저학력에 저소득. 그래서 여자를 만나기 어려운 애들. 그래서 일배가 여혐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야. 저것들은 잘생기고 고학력에 잘생기고보다도 고학력에 돈 많은 애들만 만나. 그래서 김치녀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들도 예쁜 애들만 만나려고 하면서 말이야. 그렇지 안 그래?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러면서 삐뚤어지게 세상을 보면서 자기의 일자를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혐오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떤 약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로 흘러가는 거지. 타인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그럼 일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 그리고 자세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어떤 갈등이 생겨나느냐? 일단 남녀 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겠지, 그치? 결혼 못하는 애들이 남자애들 결혼 못하는 애들 여자애들 되게 좀 뭐랄까 저것들 뭐 이런 생각들 좀 더 많이 갖거든. 그래도 이런 것도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여자애들한테 밀린다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저출산 노령화 이어지면 어떤 갈등이 생겨? 세대 간의 갈등. 우리 연금 좀 더 줘. 연금 뭘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세요. 부양 부담을 둘러싼. 그치?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 다문화 가정과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로 인한 갈등 증가해 안 해 지금? 그렇지? 그런 걸 찾아달라는 거. 여기서 생각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게 정말 좀 어이가 없지, 그렇지? 만 나와 안 나와? 그게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그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알았어? 지금 그래서 이 결혼 문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 사회가 분석이 되지, 근데 그렇지? 선생님이 전공이 사회학이지만 사회학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 현상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보고 사회 구조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참 재미있는 학문이긴 해. 돈이 별로 안 되네.